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경로대학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학장님을 비롯해서 또 아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 지도하시는 권사님, 또 피아노 봉사하시는 권사님,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0대, 20대 때는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10대, 20대 때는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0, 70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죠. 정답입니다.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데 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병원에서 누워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정말로 많은 돈을 벌어봤다. 또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나는 강연을 했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영광스럽게 그런 세월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 어두운 병실에서 내 생명 보조 장치를 이어가는 조그마한 모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조그만 빨간 불빛을 불어보고 누워 있는데 나에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나를 따라다니던 그 많은 방송 기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또 그 환호성과 박수갈채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의 마지막을 쳐다보면서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단지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수놓아진 추억뿐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많은 돈을 줘서 내 대신 운전사를 고용해 가지고 내 대신 운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운전수 고용해 가지고 또 많은 회사 직원들을 돈을 주고 뽑아서 내 대신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유능한 비서를 둬가지고 그 비서가 내 대신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내 대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지금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지기능장애 예방과 치료, 제가 이걸 지금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강의 목적이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 100세를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주제, 즉 인지기능장애, 성인병 관리, 건강한 식생활, 운동요법, 정신요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노후까지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다 들어있죠. 인지기능장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연세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나도 또 그래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그 경험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인지기능장애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인지기능장애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고요. 성인병, 여기 지금 혈압약 잡수고 계신 분 계실 거이고, 당뇨약, 또 고지혈증약, 복부 비만, 스트레스, 이러한 성인병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 도대체 뭐를 먹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내가 70이고 내가 이제 80인데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피가 이렇게 우리 몸에 5리터의 피가 돌고 있어요. 5리터의 피가 우리 몸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그러면서 이 피를 온 몸에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의 생명이 며칠이냐? 90일입니다. 피가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그냥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90일마다 자꾸 바뀌고 죽고 새로 생기고 해요. 그 피부는 며칠 만에 새로 생기나? 피부는 30일 만에 새로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본 얼굴은 30일 전에 먹은 음식이 오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뼈는 얼마나 갈 것인가? 뼈는 약 4개월 갑니다. 4개월마다 자꾸 내 뼈가 바뀌어요. 자, 뭐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가 이런 건 몸에 나쁘구나, 이런 건 몸에 좋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고 사는 사람 5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를 먹었는데 1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이가 60이라는데 50밖에 안 보여. 근데 저 사람 나이가 60이라는데 70 된 것 같아.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노화 속도가 달라요. 노화 속도가. 그럼 노화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멈추게 하고 좀 천천히 늙게 만들고 또 내 몸이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사람은 왜 늙어가는가?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화장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얼굴 화장할 때 뭘 신경 제일 많이 쓰지? 얼굴 톤을 신경 많이 씁니까? 주름살을 많이 신경 씁니까? 아이라인 신경 씁니까? 루즈를 신경 씁니까? 막 쓰죠.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죠? 젊게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똑같은 나이 먹어도 젊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인생이에요. 두 발로 걷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에요. 건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이제는 100살 누구든지 다 100살까지 갑니다. 죽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면 병원 가서 다시 살려가지고 안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100살까지 그대로 쭉 갑니다. 이대로. 근데 문제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10년 누워있으면 뭐해요? 오늘 좀 강의를 잘 들으시고 내가 100살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두 발로 잘 갈 수 있을까? 그거 좀
한 가지라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늙어가냐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 이론이 있고 하나는 유전자 손상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론은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쥐 너는 2년만 살아라. 또 개는 15년, 말은 40년, 독수리는 80년, 거북이는 200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요. 사람은 120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산다는 그런 프로그램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유전자 손상. 우리가 120살까지 살게끔 돼 있는데도 내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그렇게 못 살아. 그 유전자 손상을 안 되게 할 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전자 손상이 덜 되게 할 건가? 그런 게 보면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손상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걸 먹느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먹었고 뭐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하는 음식들이 쭉 써 있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은 내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음식은 내 몸의 혈관을 청소해주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만 먹으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섞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식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먹는 것은 내 몸에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 정화작용을 해요. 근데 계속 한 조금만 먹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부는 콩이잖아요. 콩. 단백질 덩어리에 단백질. 밭에서 나는 소고기. 우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두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자꾸 줄어가는데 이 두부 속에는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품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나는 체중 감소를 시킬 수 있어요. 두부는 배는 부르는데 칼로리는 약해요. 그래서 살이 안 쪄 잘. 그 다음에 생선도 오메가3 뭐 이런 거에서 혈관 청소해 주는 거, 뭐 고등어, 참치, 꽁치 이런 거 많이 먹으라죠. 여러분들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미역의 특성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사람이 왜 죽느냐? 혈관병으로 죽습니다. 혈관병으로 죽어요. 고혈압, 혈관병입니다. 당뇨, 혈관병이에요. 고지혈증, 혈관병이에요. 복부비만, 다 혈관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관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살 것인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혈관을 참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어떤 음식이 내 혈관에 나쁘구나. 어떤 음식은 내 혈관에 좋구나.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으시면 좋습니다. 미역, 양파 저는 아침마다 양파즙을 이렇게 먹어요. 한 봉씩 이렇게 먹는데 양파즙은 특별히 그 자색 양파 중에서도 자색 양파라는 게 있어요. 자색 양파즙을 이렇게 사서 먹는데 한 봉씩 매일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전부 기름으로 튀기고 볶고 삶고 태우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치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왜 그러냐? 양파를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양파를. 중국 음식에 양파 안 들어간 거 봤어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양파를 좀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청국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청국장 속에 유산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를 그래서 좀 해야 돼요. 청국장 속에는 유산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무슨 균이 있냐?
고초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초균. 고초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은 어떤 특성이 있냐? 유산균은 끓이면 다 죽어버려요. 유산균은 이렇게 우리 청국장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면 다 죽고 없어. 그래서 유산균이 없고, 고초균은 100도씨에서 40분간을 살아있어요. 청국장 끓일 때 40분 이상 끓이면 안 돼. 그래서 살짝만 끓여야지 막 1시간 이게 끓여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이 청국장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또 콩이잖아요. 콩. 들어와서 장내, 우리 장에는 2조 마리의 세균이 살아요.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 3가지 균이 살아요. 근데 청국장은 좋은 균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좋은 균에게. 그래서 청국장도 이렇게 우리가 좀 먹으면 참 좋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자주 먹는 것이지만 사실 혈관에 다 독을 쌓는 음식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먹더라도 조금씩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줄창 뭐 애들도 보면 줄창 피자만 먹는 사람이 있고 줄창 빵만 먹는 애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혈관에 전혀 좋지 않다. 그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화 신은 뇌, 그런 책이 있어요. 운동화 신은 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치매가 끼가 있든지 약간 내가 이렇게 정신이 잘 못 차리겠다 이런 사람들, 조금 깜빡깜빡한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약보다도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화 신은 뇌, 그 책을 보면요, 다른 약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걸어라. 걷고 운동하라. 그러면 뇌가 바짝바짝 혈류가 증가되면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또 다른 세포가 생겨나고 뇌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왜 운동을 할까요? 혈액순환 시키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혈액순환. 여러분, 혈액 속에 뭐가 들어있죠? 혈액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첫째, 영양분. 두 번째, 산소가 들어있어요. 산소. 세 번째,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노폐물. 자, 그러면 우리 피가 이렇게 돌다가 노폐물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쭉 와서 이게 손끝에 왔어. 지금 노폐물이. 그러면 노폐물이 손끝으로 빠져나갑니까? 못 나가잖아요. 어떻게 나갈까요? 이 노폐물은 혈관을 타고 겨드랑이에 있는 데로 가요. 겨드랑이 가서 거기에 있는 임파선에 가서 조사를 받아. 그런 다음에 다 조사받은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 장으로 내려가서 미생물에게 다 잡을 거, 뺄 거, 뭐 쓸 건 다 채우고 못 쓸 거, 그건 대변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노폐물은.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분도 제대로 못 가고, 노폐물도 제대로 못 걸러내니까 만성 피로가 오는 거예요. 항상 몸이 피곤해. 눈이 항상 침침하고 피곤해.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피곤하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피순환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을 사느냐.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적어요. 왜? 말할 때가 있거든. 내가 가슴 답답할 때 말할 때가 있거든. 네. 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새잎 클로바는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잎 클로바, 하모대에서 볼 수 있는 새잎 클로바는 안 보고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행복이 옆에 있는 데 놔두고
행운을 잡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네이클로바 받으면 뭐 책갈피에다 꽂아놓고 보고, 우리는 세입 글로벌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고생들, 그 고등학생들 앨범 졸업할 때 졸업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졸업한 앨범을 갖다가 여고생들을 이제 웃고 찍은 사람들과 또 인상을 쓰고 찍은 사람들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 찍자면 뭘 알고 찍겠어요. 그냥 찍는 거지. 그런데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웃고 찍은 사람들의 삶이 4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또 인상을 쓰고 찍은 애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재미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웃고 찍은 애들은 남자도 좋은 사람 만났고 더 건강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인상을 쓰고 찍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잘 못 살고 있어. 그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려면 웃고 살아야 돼. 웃고. 옆에 사람 볼 때 웃고, 누구 만나도 반갑다고 웃고,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기 싫은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보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원수 갚는가? 오래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100살 가까이 됐어. 그래서 아유, 권사님은 평생에 미운 사람 없었어요? 아유, 많았지. 그거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냅두니까 다 죽대. 지금 복수하려니까 다 죽고 없어.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활성산소란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산소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적당히 일을 하고 남아있는 산소예요. 활성산소라는 거. 남아있는 산소. 이게 골치 아픈 산소예요. 딱 맞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딱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남은 산소는 어떻게 보면 미친 산소라고 그래요. 화학적으로. 미쳤어. 아무데나 공격을 해. 아무데나. 활성산소. 그래서 미국 호핀스 의대 연구팀이 발표하기를,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산화현상, 노화현상을 초래한다. 모든 병의 90%가 이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한다. 답이 나왔죠. 그러면 내가 모든 병에 안 들고 빨리 늙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한 거예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가 모든 병의 근원인데 이 활성산소를 좀 안 나게 만들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를 보세요. 산소라는 게 이 쇳덩어리에 산소가 붙어서 녹이 나지요. 녹슬어. 물 묻혀 넣으면 녹이 슬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변하는 거예요. 갈변.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남아가지고 내 정상세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될 수 있으면은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활성산소를 아까 말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활성산소를 많이 내는 음식들이에요. 활성산소를 안 나오게 하도록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 이 배가 둘레가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비만은 그냥 비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부 비만이 있는 거는 그 복부 비만에서 혈관에 수 없는 염증을 물질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혈관에다가 복부 비만인 사람은 수많은 염증 물질을 혈관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만성 염증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허리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라. 교과서에 보면 하루 3접시 먹으라고 돼 있어요. 모덴 3디쉬라고. 세 접시를 먹으라. 하루 여러분들 최소한도 3접시의 채소를 먹으면 활성산소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과류. 뭐 요즘에 하루 견과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견과류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혈관 청소하는 기름이에요. 심장 질환 있는 사람 특히 심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과류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봉씩이라도 먹으면 그만큼 활성산소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대 슈퍼푸드라는 게 있어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세계 영양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온 세상에 있는 음식 5만 가지 중에서 딱 10가지를 골라냈어. 10가지를 골라내서 이걸 먹으면 장수하고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유명한 학박사들이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10가지 딱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좋다.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만 우선 시간이 다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귀리예요. 귀리. 쌀도 아닌 것이 밀가루도 아닌 것이 귀리. 귀리라는 건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귀리는 통곡물이에요. 통곡물.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곡물.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거칠거칠 약간 하거든요. 그게 뱃속에 들어오면 아까 뱃속에 들은 2조 마리의 균들이 아주 좋아해요. 자기 먹이야 아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우리가 늙을수록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이 쌀에 딱 2배가 들었어. 그러니까 쌀을 2숟갈을 밥을 먹으면 이걸 1숟갈을 먹어도 돼. 단백질이 딱 2배 들었어요. 그 다음에 트리프토판이라는 그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트리프토판이라는 물질은 무슨 물질이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귀리를 먹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행복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항암 작용을 해요. 암 물질이 우리 하루에 수천 개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막아주는 일을 귀리가 하는 거예요. 암세포의 3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아무데나 생긴다. 암은 아무데나 생겨요. 지가 생기고 싶은데 아무데나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암은 설탕을 먹고 산다. 2번째가 특징이. 3번째 특징이 뭐냐?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 그 3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딱 잡아먹는 게 귀리라, 귀리. 그래서 귀리를 여러분은 잡곡밥 할 때 이렇게 한 줌씩 넣어서 드셔요. 그렇게 들으면 앞으로 그렇게 10년 먹으면 훨씬 건강해져 몸이. 활성산소를 많이 잡아먹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채소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이 토마토가 왜 들어가 있을까? 저는 아침 식사를요. 토마토 하나, 계란 하나,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렇게 스크램블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침 식사예요. 근데 그 토마토는 가열을 하면 흡수력이 5배 늘어요.
그래서 약간 가열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토마토는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 라이코펜이랄지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잔병 치레를 안 해. 유럽에서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 토마토 농사가 잘 되면 의사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환자가 없어.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좀 심장 혈관 질환이랄지 또는 내가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 혈관에 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또 내가 약간 인식 장애가 있다. 토마토를 부지런히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도 토마토가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그 슈퍼푸드가 10가지인데 9가지가 식물이에요. 9가지가 식물.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동물이에요. 세상에 5만 가지 식품 중에서 딱 10가지 뽑았는데 9가지가 다 식물인데 어떻게 한 가지가 동물이 들어가 있을까? 그 동물 참 대단한 동물 아니에요? 뭐냐? 연어예요, 연어. 셀먼. 연어. 이 연어는 과학자들이 연구에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연구해서 왜 연어를 집어넣겠어요? 연어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그 불포화성 지방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인병 이런 병들을 다 막아주는 성분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어를 좀 사다가 저는 연어 사다가 초장만 찍어서 먹어요. 맛있어요. 이빨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들어가면 살 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연어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제 코스트코 가보니까. 근데 그 사서 좀 먹으시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어. 그래서 그 연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소식이 중요해요. 소식.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먹어서 병나지 못 먹어서 병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먹거든. 많이 먹거든. 특히 나이가 65, 70 이렇게 되면 하루 칼로리 소비량이 적어요. 그런데 먹는 걸 옛날처럼 먹고 더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원숭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가 한 25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5년까지는 지 먹게 놔뒀어. 마음대로. A그룹, B그룹. 너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 5년 딱 지난 다음에 두 그룹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놔두고 한 그룹은 한 80%만 밥을 준 거예요. 적게 줬어. 그런데 한 15년 후에 다 이렇게 보니까 지 마음대로 먹게 놔둔 원숭이들은 다 털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관절염도 생기고 다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 다 늙어가지고. 그런데 80%밖에 밥을 못 먹고 사는 애들은 바닥바닥해요. 아주 그냥 털도 윤기가 나고 눈도 잘 보이고 잘 뛰어다니고 그런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픈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배가 고파 못 참겠네가 아니라 배가 고픈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배가 고플 때는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혈관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배가 부르면 청소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도 하루에 12시간을 위를 비워놓아라. 그런 게 있어요. 아침, 저녁에
8시에 먹었으면 아침 8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 12시간을 비워내라. 장을 비워놔야 된다. 야식하지 말고. 그럼 비워놓은 거 뭘 말하냐. 그 시간에 정화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정화를 시켜. 근데 뭐 그냥 조금에서 뭐 간식 먹고 과일 먹고 뭐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뭐 먹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를 내 몸의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얼마 남았죠?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영국의 임퍼리얼 칼레지 대학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국가가 어딘가? 우리나라예요. 프랑스하고 일본을 앞질러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육열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가장 잘 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그럼 우리나라를 꼽았어요. 그래서 2030년 되면 올해 최장수 국가, 여러분들 100살까지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그래서 옛날에는 웰빙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인생을 웰빙하고 사냐. 이제는 한참 더 웰에이징,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이냐. 그것도 한참 더 유행하다. 요새는 웰다잉, 어떻게 내 마지막을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70이신 분은 100살까지 하면 30년을 앞으로 살아야 돼요. 30년을. 까마득게. 근데 지금 보험이 110세까지 나와 있어요. 110세. 110세 보장까지.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살은 누구나 다 살고 그 뒤로 활성산소 잘 관리한 사람은 110살까지. 재수 없으면 110살 살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하는 병 제1위가 지금 치매예요.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인데 지금 치매 환자가 95만 명이에요. 여성이 70%, 남성이 30%. 여성이 훨씬 많아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다. 천만의 말씀. 조심해야 돼요. 치매는 언제부터 발생하냐? 25년 전부터 치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5개월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부터 치매 예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병 중에서 나는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게 치매지요. 치매 1인 치료 비용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2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문제지만 치매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병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치매 초기가 뭔 줄 압니까? 옛날 기억은 너무 잘해. 근데 최근의 기억을 못해. 어저께 저녁에 내가 뭘 먹었더라? 가만히 있어. 어제 전화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이렇게 딱 나갔더니 설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가지러 거실 문을 열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뭐 가지러 왔지?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여기? 한참 뭘 가지러 왔지? 지금 텔레비에서 그 어떤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막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저 탤런트 이름이 뭐더라? 이게 빙빙 도는데 안 나와. 저 탤런트 이름이 아야 저 누구냐? 저 모르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어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잊어먹어. 며칠 전에 약속인데 잊어먹고 안 나가고 있어. 친구가 전화하면 아고 그랬냐고. 또 가스불에다 냄비 올려놓고 태운 적도 많죠. 돌아서면 잊어먹어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예비 치매 환자예요. 지금 예비 치매 환자가 16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치매 환자가 95만 명인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 인구가 35만이에요. 동대문구 전체 인구가 35만인데 치매가 95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예외일까? 활성산소를 줄이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안 와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으면 치매 안 오는 거예요. 예, 치매가 걸리면 시간, 장소 이걸 자기가 혼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못 와. 치매 환자. 교회를 오지 방향 감각을 잘 몰라. 그리고 자기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잘 몰라. 그래 마스크도 쓰고 다니면 한번 쓰고 다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지기능 장애가 오면 괜히 헛생각을 많이 해. 그럼 우울증에 빠져. 치매 환자가 맨 처음에 오는 증상이 우울증이에요. 남하고 말을 하기가 싫어해. 가만히 있어. 집에서도 가만히 있어. 그거 지금 치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수록 운동시키고 말시키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우울증에 빠져 괜히. 그리고 텔레비에 나온 사람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해. 자기가 망상이 있어가지고 막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성격도 변하고 그 온순하던 사람이 막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잠도 못 자잖아요. 잠이 안 와. 노인 되면 잠이 되게 잘 안 오는데 이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커피도 양날의 검이에요. 아주 좋기도 한데 아주 나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돼.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은 권장할 만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석 잔, 넉 잔, 막 다섯 잔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도 안 오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혈관에도 나빠요. 많이 먹으면. 치매의 종류는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파킨슨, 루이소체, 혈관성, 알코올성, 초록이 치매. 초록이 치매는 한 40살 먹어서부터 치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 내 가족력에서 내 가족 중에서 치매가 있는 분이 뭐 엄마가 그랬다 아빠가 그랬다. 나 조심해야 돼요. 유전성 상당히 깊거든. 초기 치매는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거. 이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잘 운동도 시키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게 만들고 그러면 상당히 초기가 길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초기에 와서 또 우울증에 빠지고 막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확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기 치매가 우리 뭐 집사람인데 우리 뭐 남편이 약간 초기 치매기가 있네. 그럴 때 바짝 신경 쓰고 잘 관리를 하면 오래 연장시킬 수가 있어. 오래. 10년 이상. 근데 그걸 안 하면 2, 3년 새에 확 나빠져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삼성병원에서 교수들이 조사를 했더니 치매 환자라고 판명을 받은 것부터 보통 12년 이상을 살아.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12년 동안 돌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만 돌보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12년 동안을 돌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다? 치매 안 걸리려고.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된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 혈관을 어떻게 건강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치매는 왜 생기냐고 하면은 그 뇌 속에는 이렇게
시냅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금 약 140억 개라고 되는 이게 뇌 속에 쫙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뇌 실물을 이제 봤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뇌 뚜껑을 이렇게 열으면 우리 지금 이거 단단하지 않아요 머리는 이걸 열면 두부 있죠 두부 순두부가 속에 들어있어요 순두부. 그런데 순두부 색깔이 어떠냐 빨갛게 돼 있어. 빨개 전부 피덩이야 피덩이. 그래서 우리 몸에 아까 내가 피가 5리터가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1리터 이상이 들어있어요 피가. 그래서 그 뇌가 그렇게 빨갛게 돼 있는데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신경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이렇게 쭉쭉쭉쭉인데 그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화선을 자꾸 끊어.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끊으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면 뇌가 쭈그러들어요. 뇌가 적어져. 근데 운동을 하면 다시 뇌가 커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아까 운동하시는 뇌란 얘기했죠. 운동을 하면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단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놓고 있는데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계단으로 가야 돼. 정말 아파서 못 가면 타지만 걸어갈 수 있으면 계단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내가 힘들게 하지만 뭐 염증이 생긴 사람보다 내가 가라는 소리는 안 해. 근데 내가 걸어갈 만한데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피 순환을 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뇌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도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한정거장 걸어가 집에. 시간이 없어 운동 못한다 하지 말어. 문제 운동은 시간 없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엘리베이터 집에서도 내 집이 15층이다. 그러면 10층에서 내려서 5층 걸어 올라가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내 혈관을 보호하고 내가 치매 안 걸리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게 하는 유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쁜 시대 속에서. 그 지금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작용이 달라요. 그 오른쪽 뇌는 예술적인 능력이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굉장히 예술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오른쪽 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산 따지고 어쩌고 한 사람은 왼쪽 뇌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뇌가 다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찌꺼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 찌꺼기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잠을 잘 자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저걸 청소해요. 우리 뇌가.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피곤하고 막 그러면 청소할 시간이 없어. 저게 쌓이는 거예요. 그 잠도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을 잘 자면 치매도 안 걸려. 근데 뭐 잠을 못 자고 뭐 잤다 깼다 하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 먹어대고 막 그러면 내 몸을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차를 샀는데 깨끗한 좋은 차를 샀는데 거기다가 나쁜 기름을 막 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피는 90일 산다고. 피부는 한 달 산다고. 뼈는 4개월 산다고.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내 피가 되고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내 살이 되고 오늘 내가 먹은 것이 내 뼈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념 없이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이건 혈관이 나쁘다. 이렇게 한 게 혈관이 좋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내가 5년, 10년 사는 사람하고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내 몸이 아무렇게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치매는 왜 생기는가? 우리가 첫째는 나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70대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70이면 청춘이네. 유엔에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있죠. 유엔에서 나이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유엔에 있는 모든 국가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나이를 결정했는데 18세부터 50세까지 59세 18세부터 59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60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 79세 안 된 사람은 아직 중년이에요. 중년.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에요. 노년. 80세부터 99세 노년이고 100살부터는 장수노년. 그렇게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유엔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79세 먹은 사람 아직 중년이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먹는 거 you are what you eat.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은 대로 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좋은 식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